김문수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입니다. 기자 브리핑 잘 안 하는데. 향후 유세 일정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강원, 전남 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하루에 400km씩 이동하면서 사찰이나 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공장, 기숙사 등에서 잠을 자면서 24박 25일간의 민심 기행을 펼쳐서 열세를 뒤집고 역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금요일부터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90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외부에서 전국을 순회하는 논스톱 외박 유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선대위에 청투유세단, 다시 말해서 청년 투표 동료 유세단을 발족하고 오늘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테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수도권 전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투표 도장에 새겨진 전복 이 글자 방향대로 순회를 하면서 마지막 파이널 유세 장소에서 김문수 후보와 다시 만나는 그런 유세 일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청년 유세 단원들이 낮에는 지원 유세도 하고 또 밤에는 반딧불 유세를 펼치면서 여러 노력들을 해왔는데 마지막 총력 청투 유세단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 금토일은 경기 남부, 그 다음에 1일, 2일은 경기 북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서울 지역을 돌면서 최종 서울 파이널 유세지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법사위에 주진우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공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합니다. 대선 후보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일관된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적 혐오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고요. 또 억대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신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공소장을 통해서 언론에 범죄 사실이 SNS 상에서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사건인데요. 상습 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문헌 전시 사건의 약식명령, 이 결정 결과가 벌금 500만 원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2024년 11월 26일 날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법무부의 약식명령 결정문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약식명령 결정문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20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결정문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식명령 결정문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2004년 5월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추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 150만 원을 받았던 사실이 국민께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벌금액과 확정된 사실만 안다면 특별한 사실이 없으면 범죄 사실은 공소 사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아보지 않더라도 공소장의 범죄 사실과 동일하리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려면 법무부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약식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전례에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장남의 성적 혐오 발언이나 도박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 운명을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리더의 삶은 리더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또 그의 주변 인물에 관한 것은 국정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직자를 선출할 때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 아무리 국가 운명을 고민하는 선거여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제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은 결국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생선 요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선 요리를 고양이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그 집을 도둑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의 도덕성이나 지도자의 청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없이 국가 운명을 어떻게 논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적 혐오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됐던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이재명 후보 가족의 여러 비위와 의혹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장남의 성적 혐오 발언 그리고 도박 자금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전략, 메시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상황실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오늘부터는 후보에 집중하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단일화든 후보의 정책이나 후보의 경쟁력과 무관한 내용들이 결국은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묻히거나 그의 진심이 담긴 정책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단일화에 계속 저희들이 목매달면서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
한쪽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의지보다는 여러 조건과 상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황실장인 저로서는 오늘부터는 선거의 모든 전략과 유세, 방향은 김문수 후보를 가장 잘 드러내고 김문수 후보의 장점과 경쟁력을 잘 드러내면서 김문수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자체가 경쟁력이고 김문수 후보의 삶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자꾸 다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묻히는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인 곳에서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율이 높았는데 지금 전국적인 사전투표율은 이전보다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게 이미 오래된 사건이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돼서 다 이미 해소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마 그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이 됐다는 것까지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에 관한 이슈들이 계속 SNS상에서 떠들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동일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들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3차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논쟁이 붙으면서 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의 정확한 실체와 댓글의 내용, 그 수준,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고 법원에서도 그것이 유죄 확정되어서 처벌까지 된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알게 되셨고 이미 예전에 다 있었고 해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정확한 사실관계의 바탕 위에서 해소가 된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 관계자를 포함해서 이준석 후보나 이 관계된 분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어떤 부분에서 허위사실인지 왜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인지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어떤 것이 허위사실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맞지 지난 일이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기 위한 저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진상조사단에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 정말 허위사실인지 어디까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 그리고 도박 자금의 출처 이런 부분에서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을 밝혀서 국민들께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TK의 보수 결집이 안 되기를 바라시겠지만 TK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다른 지역보다
본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본투표율에서는 전국 투표율보다 저는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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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지금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하게 될 일은 민주당이 자꾸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하니까요. 무엇이 진위인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도박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된 사안부터 저희들이 밝혀내고요. 그 과정에서 대선 이후에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진상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유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임명 철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임명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필요하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입장 철회 기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 기사화된 것만 확인하고 다른 일들 때문에 그 내용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네. 중도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마지막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그렇고 특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장동, 백현동 여러 사업들을 했지만 결국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고 그거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여러 지금 문제점들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해서 유권자 수도 많지만 중도 표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 집중해서 마지막 유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파이널 유세 장소는 정해졌어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큰 지역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동선은 지금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선거 유세 장소나 동선은 선거 전략이고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90시간 잡았는데 계산해 볼게요. 저희들은 90시간이라고 계산이 돼서 예. 예, 외박입니다. 네. 예. 그건 구체적으로 일정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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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그 진상조사단이나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SNS에 많이 알려질 만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진상조사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계속 뭐 허위사실이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언급하거나 끄집어내서 뭐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투표용지가 반출됐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그 투표 감시하는 분들이 실제 사전 투표하러 오는 분들을 수기로 체크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체크된 인원보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 예를 들면 뭐 두세 명, 서너 명 차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350명 체크됐는데 뭐 500명이 넘는다. 뭐 이런 제보들이 있어서 부족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뭐 잠깐 놓친다거나 아니면 실시간 체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부족할 수는 있는데, 많다거나 아니면 그 차이가 크다면 그게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유권자들을 설득해서 안심시켜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제보들을 받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선관위에 확인을 요청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